같이 그 예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잘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철승 교수님께서 먼저 오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The Great X이랍니까? 네. What is the Korea Management Education Innovation Strateg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 교수님 뭐가 없습니까? 포인트? 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없나? 여기 마이크는 있는데 마이크는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는 되는데 마이크는 켜져. 여기도 있네요. 여기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창업대학원에 정년을 한 지가 15년이 됐어요. 제가 80세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학회와 관련돼서 제가 생활해온 것은 19살에 완도수산고등학교 어록과를 나와가지고 그때 66년에 해양수산부 전신인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이 됐어요. 수산청이 됐을 때 총무처에서 제1회 수산지 국가공무원 5급 공무원을 시험을 9과목을 박아가지고 31명을 뽑는데 21명이 합격했어요. 60점에 발학, 40점에 발학, 60점 평균 되는데 1등부터 30분까지 뽑는데 발학에 걸리고 뭐다 그래가지고 21명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완도수산고등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데 100% 취업을 해요. 120명 정원인데 그래서 전국에서 와요. 어록과 제조과 증식과인데 저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록과에 나와가지고 66년에 선장 면허를 땄어요. 저 자동차 면허는 1종 2종을 70년에 땄는데 그것보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선장 면허증을 따가지고 어선 물종 면허를 따가지고 그 시험에 3등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66년에 바로 그 선장으로부터 50명 정원에 선장이 거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했는데 4년제 대학이 부산수대하고 해양대학교였는데 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나오는 사람 중에 선장 면허 딴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19살 먹은 제가 그 500톤짜리 50명 정원에 제가 선장부터 6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80년까지 수산청에 근무를 했는데 80년에 전두환 정권 때 제가 해직이 됐어. 아무 죄도 없이. 그래가지고 해직되고 나서 80년에 중앙대학교 회계학과를 그때는 상대가 경영대학으로 바뀌면서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가 생겼는데 그 당시 때 35세 예비고사가 없었는데 예비고사 봐가지고 12대1로 중앙대학교 갔는데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는 곳이 뭐냐. 그러니까 경영대에 회계학과에 나오면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하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대. 그래가지고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1회로 들어가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를 90년에 박사과정 들어가서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전주대 상업교육과로 와서 90년부터 2004년까지 있다가 2004년에 중앙대 창업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대 모교로 와서 거기에 15년 전에 창업대학원에서 제가 정년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공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15년, 공기업 10년, 또 교수 생활 한 30년 하다가 19살 때부터 이 나이 되도록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 새로운 변화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논문이 모든 학회에 발표한 것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어쨌든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형교육의 혁신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변해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엑스에라는 인공지능의 대전환을 시대. AX가 인텔리전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AX라는 영어 저는 영어도 모를 거예요 요새. AX라는 것은 인텔리전스 인포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화 혁신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챗GPT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챗GPT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최첨단이 챗GPT인데 챗GPT를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영교육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대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발표하는 순서는 주어진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끝날 시간 되면 말씀드리니까. 네. 조금 전환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범용 인공지능 챗GPT 얘기하는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머릿속에 있는 거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간다. 범용 인공지능에 관한 것을 지금 개념적으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AGI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데스크탑에서 이제는 로봇으로 막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류 모든 분야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는 뭔가? 인공지능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전 세계의 변화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2019년 이후에 2025년까지 IMF보다 더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이게 세계 선진국, 중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까지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펴러보세요. 이제 2018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어려워지는데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 세계 주요 경제 성장률이 2, 3%, 3, 4%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년도에 0%래 0%. 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은 IMF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는 평균 3%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0%. 지금 더 어렵다. 마이너스로 간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해가가지고 6.25 때 얼마나였냐. 우리는 1950년에 1인당 GNP가 우리나라가 64불, 이북이 265불, 필리핀이 650불, 일본이 한 10,000불 정도 돼 있었는데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5배를 잘 살았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를 잘 살았다. 그런데 그때 1950년에 그랬는데 2025년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35,000불로 일본보다 우리 잘 살고 대만보다 잘 살고 우리가 이북하고는 60배나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5천만의 인구 중에서 아시아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GNP가 제일 높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것들의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니까 국방비고 뭐고 아무 부담이 없지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5천만 이상이 되는 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전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6위 정도를 하고 있다. 대단한 나라다. 뭐만 잘해야 한다? 정치만 잘하면 된다. 정치만. 한국의 당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가지고 개판 쳐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싹 요약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거. 정교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엉망진창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 총리하면서 우리나라 완전히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번 선거에 교육감을 없애버리고 인명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교육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교육 혁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나라의 장래 발전은 교육에 있는데 교육이 엉망이다 하는 얘기. 여기에 대한 노동의 문제, 뭔 문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렇게 개판이 되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야당과 여당이 반수 이렇게 돼가거나 3당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190이면 300명 중 192명을 야당을 해놓으니까 야당이 입법 사법 행정 개판을 치고 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국민들이 선거를 다시 뽑아야 한다. 나라가 반쪽으로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우리 교육을 한 사람이 선거를 잘하도록 학생 지도를 잘해야 한다. 이거 총선에 가가지고 개판 쳐가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된 것은 이건 누구 책임도 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 뽑는 것도 책임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개판 치더니 결국은 마누라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이거 우리 그 사람은 환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퀄리펜스만 많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 쭉 얘기하는 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화면이 왜 꺼졌지?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 화면이 왜 꺼졌지? 왜 안 돼? 제가 아니 저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내려가 오렌지 막히면 되는 기가 꺼져 있는 잘못 안 건드렸네. 오케이. 이 표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전체적인 지금 60년대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가 가지고 독재 12년 동안에 그때 발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아까 6.25 때 우리가 그렇게 64불 소득에 필리핀이 이북이 256불, 필리핀이 600불, 일본이 10,000불 이렇게 되던 이 시절에서 벗어나서 지금 서독에 광고를 보내고 올해 간호원들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95년에 OECD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해놨다가 IMF를 당해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도 역시 열심히 해가지고 한 3%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OECD 국에 가입한 중에서 우리도 아직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2024년에 36,000불에 일본을 능가하고 대만을 능가하고 우리가 북한을 60배를 우리가 능가하는 이런 대성과를 얻었는데 그 성과는 6.25 동란 이후에 미국이 교육 시스템을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미국, 영국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가 가지고 산업화의 정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 가지고 혁신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그 발전의 뒷받침은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연대, 이대, 배제대, 중앙대 이런 기독교 국가 기독교 들어와 가지고 현대적인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이 융성을 하고 또 기부 문화나 모든 것들이 양반성을 없어지고 한 것이 140년의 역사의 그 결과다. 이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데 요즘 정치가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있다. 정신 빠진 정치인들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안 넘어가네 또. 이게 안 돼요. 터치를 아마 이게 이제 PPT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클릭이 안 되십니다.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이게 원광대학의 수준이다. 이게. 그리고 이런 큰 학회를 하는데 총장이 와가지고 관심이 없어. 이건 교육에 대한 이게 문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총회 뭐 선거운동하러 왔나? 이게 PPT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넘어가야 못 눌러. 아, 예, 넘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누르십시오. 마우스. 요걸 안 돼? 지금 이제 아, 안 됩니다. 제일 문제 중에서 하나. 이거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1910년 70년에 얼마를 낳았냐 하면은 101만 명을 낳았어요. 6명, 7명 낳았던 거지. 그런데 101만 명이 낳았는데 75년에 92만 명, 85년에 67만 명, 95년에 64만 명, 2000년에 48만 명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2만 4천 명, 2만 4, 0.62 이게 문제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를 하고 그러느냐.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것이 잘못돼 가가지고 이게 지금 저출산에 그래 가가지고 25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를 않는다. 나는 그 당시 때 어땠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하나만 나가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딸아들을 낳았다고 승진해서 누락을 시키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나가 목사인데 성경에 보면은 날아가는 새도 먹고 입히고 다 하는데 그걸 걱정해가지고 자식 적게나고 땅덩어리 먹는 것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서해놓은 거 그걸 절에 다녔거든. 유경수 여사하고. 그게 큰 미스다. 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신사고가 잘못 해놓으면 이런 불상사를 50년에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거 대학 시졸자 이것도 이런 거 쭉 이런 인공지능 쭉 보세요. 스마트폰이 뭐 안 나가고 뭐다 그러는 거. 인공지능에 관한 오해와 뭐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나쁘고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요 인공지능이 지금 최근에 발견하는 것을 한번 보려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이 큰 카테고리에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의 세부적으로 가면은 뭐를 이해를 하냐? 머신러닝을 얘기를 해요. 머신러닝에서 또 깊이 들어가면은 뉴럴 네트워크. 세 번째 딥러닝. 아주 속사정에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제너러티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를 쭉 해야 한다고. 이거 인공지능의 핵심이요. 우리 경영교육에 관한 것들은 우리 지금 경영교육에 기본이 공부를 안 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하냐? 인공지능의 큰 카테고리 속에서 머신러닝이 뭐고, 머신러닝 속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뭐고, 또 그 다음에 딥러닝이 뭐고, 딥러닝 속에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생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경영교육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돼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거의 문제다 이거. 그러니까 총장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원광대학교 총장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니까. 안 듣고 엉뚱한 데 가서 선거판에 놓으면 안 된다고. 이게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학교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서 안 하고, 우리 아까 2시간 가까이 해서 했는데 그걸 우리 도움이 되느니, 그런데 헛시간을 보내고 여기 와서는 15분 만에 끝나라고. 이게 학교가 이게 안 된다고.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 모든 분석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모든 분석이 우리 경영교육학회가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이 옛날에 쌍팔년도에 하는 기능적인 것 얘기를 하고 그거 전공별로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교육 이렇게 학회가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왜 이런 것을 분석하겠냐 얘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어떻게 변해가지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고 안 되면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참 환장하겠어나.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 대화가 되지. 인공지능의 감정을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돼. 이거 보세요. 쭉 얘기. 이거 인공지능에 관한 오해와 뭐와 이런 거 쭉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몇 마디나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거 쫙 이런 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오는 용어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그래서 이거 자료가 많이 해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하게 해도 와 여기 듣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거. 이거 슬픈 거예요. 줌으로 해놓으면 뭐인지를 알아요. 감각도 능력도 없죠. 참 환장하겠어 진짜로. 예, 교수님 한번. 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막판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네. 경영 교육에 관한 얘기. 네. 핵심적으로. 네. 여기에 경영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읽어보세요. 시간 없다고 그러니 그거 요약을 딱 했으니까 우리가 경영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공지능시 앞에 그렇게 변화가고 있으니까 첫째 요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영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져야 한다.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을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다항적인 아이디어 도출, 혁신적인 촉진을 해야 한다.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챗GPT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 단소리 해봐야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의 1930년도에 인도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가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300년 역사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7가지 죄악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딱 적용되는 일이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지금 우리나라에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땀 흘리지 않는 노동. 우리 정교조, 민노총, 한국노총 이 지새끼들이 현대 대철이 국내에서는 인천에 문 닫는데 미국 가서 하는데 월급 올려달라고 이게 문제다.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올해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이 개판이네 교육이. 다섯 번째 도덕성 없는 우리 기업 경영.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 이게 문제다. 마지막 유엔에서 21세기를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첫째 교양을 갖춰야 한다. 신문이나 라디오나 뭐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보고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맹이라는 것이 없다. 두 번째, 부모 덕으로 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평균 대학 진학률이 한 32% 되는데 우리나라는 82%에서 지금 79%로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다. 정치가 잘해가지고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문맹이 없는 나라고 나름대로 대학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많이 배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 번째, 많이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을 가리키고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기부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체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제일 실천 잘한 사람 문재인 정부에서 든다면 서울대학교를 법과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법과대학 교수를 하는 조국이 또 그 집안에는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동양대 교수를 한 정경순이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동양대 교수를 하는 사람이 지금 아들 딸을 내가지고 전문대학 의과대 전문대학 하고 또 법과대학 전문대학에 한다고 이력서를 조작해 가가지고 둘 다 감옥에 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하거나 사회 지도책이 되거나 기업가가 돼서는 정말로 안 된다. 이것을 선거를 통해서 이거를 깨끗한 사람, 도둑질 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투표를 잘 해야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인공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를 잘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계셔서 아마 우리 경영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도 늘 갖고 계시는 거고요.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정치 경제 다 관세적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면서 그런 소외를 곁들여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경영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많이 있는데 다 하시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귀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질문이라든지 있으시면은 네. 나중에 자료 읽어보게 자료 공유를. 네, 공유하게 해놨어요. 네네네. 저는 발표한 것을 더 공유하고 내가 발표한 것을 안 오는 사람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바로 올립니다. 네네. 여러분들 강철순 교수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면은 여기서 안 온 사람도 유튜브로 볼 수 있게끔 저는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용해 주시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47년 다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강철승 목사이기도 하고 이번에 3월 10일자로 양자정보연구원 원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학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의 마지막 경영교육학회에 제가 희날레를 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동안 학교 나오셔서 다양한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야를 늘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외치시고 한데 아마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변하니까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들어오시기 전에요. 제가 후배로서 좀 선배 교수님께 좀 질문할까요? 아니면 상담이라고 할까?
좀 요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시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정년이 한 8년 정도는 이제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가 사실 기초문해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역량, 인성 자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잘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 많이 갖고서 지금 사실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기초문해부터 시작해서 인성 자체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한번. 거기에 어제도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스마트 포럼에 가가지고 어제도 온종일 발표하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갈 거냐, 또 한중에 이런 것이 트럼프 WTO니 뭐니 완전히 그런 거 무시하고 개판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한중에 이런 정책에 말려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가정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젓가락질을 하면서 인사하고 밥 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들이 키워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밥 3끼 주는 거 하나님께 공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게 애들하고 교회를 가는 가정에서 절대로 불효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 내려오면서 뭘 느꼈느냐, 어느 학생이 대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내가 뭐 좀 물어보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 붙이지 마세요, 말하기 싫어요. 대학생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귀싸대기를 쳐버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부모네들이 밥상머리에서 애들 젓가락질하고 밥 먹고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도 안 되거든요. 애 하나 기른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올인을 하기 때문에 벌써 잘못 적어가가지고 꾸중 매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교조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식 하나 둘 낳더라도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나애가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을 제일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 심성이 착한 심성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에 하기 때문에 결혼이나 모든 것이 다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사랑을 배우고 미움을 소화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러기 전에 내 아들, 딸을 매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하고 욕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말씀하신 것은 다들 이제 이해하실 거고 아마 방금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신 게 그런 경영이지만은 윤리 교육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대한 그런 기본적인 윤리 교육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종교도 일종의 윤리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런 측면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